네, 안녕하세요. 주창입니다. 자, 이제 12주차 진도네요.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거.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스트레스 했었고요. 응력 했었고, 스트레인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후계 법칙 했고요.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죠. 응력이 뭔지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이거는 2의 입슬론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이거 외에 뭐 세이프티 팩터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허용 응력 얘기를 했었고 뭐 등등등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원이었었고요. 1단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제 2단원에서 축방향 하중 축방향 하중을 받는 물체 시그마만 있었었죠. 수직응력만 있었었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운 3단원에서는 이제 비틀림을 배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틀림은 전단응력만 있었고요. 축방향 하중은 힘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비틀림은 토크에 의해서 비틀림이 최대 전단응력이 만들어지는 거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굽힘입니다. 굽힘이에요. 밴딩이라고 하죠. 이게 4단원입니다. 그래서 밴딩에서는 밴딩 응력이 만들어지게 돼요. 수직 응력입니다. 굽힘에서는 수직이고요. 밴딩도 변하거든요. 우리 비틀림도 이렇게 했을 때 끝에서 가장 컸잖아요. 이게 중심축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응력에서 최대 응력이 최대 전단 응력이 가장 끝에 만들어졌었죠. 비틀림도 이러한 보가 있으면은 보를 양쪽에서 이렇게 굽히며 구부렸다라 했을 때 전단 응력이 응력이 수직 응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끝부분에서 수직 응력이 최대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굽힘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밴딩 스트레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니면은 그냥 최대 응력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밴딩 스트레스라고 가장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 이제 4단원에서는 굽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굽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보통 이제 기다란 막대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래서 빔이요. 그래서 어떤 빔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기다란 막대기에서 발생하는 굽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다 끝날 거예요. 우리가 12주차, 13주차, 14주차까지 이제 이론 수업을 해야 됩니다. 15주차가 시험을 보니까요. 근데 중간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사실은 한 주차만큼의 진도가 남았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12주차하고 13주차까지 아주 굽힘이 끝나거든요. 14주차에 무언가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 여기서 일단은 이 세 가지가 다 작용하는 경우 얘네들의 혼합일 경우에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응력으로부터 주응력이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뭘 이용해서 계산을 하냐 하면은 모어 서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어 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어 서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주응력을 계산을 해야 돼요. 이 주응력으로부터 이제 파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괴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한 2시간 2주차 분량입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다고 뭐 모어 서클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좀 모호한 거고 그래서 그냥 굽힘을 좀 3주 이어서 하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굽힘을 좀 길게 3주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추가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재료 시험법 2학기 때 제가 재료 시험법을 수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2학기 때 재료 시험법을 제가 수업을 하게 된다면은 요 내용 혼합응력 만들어서 주응력 계산하는 거 모어 서클 이용해서 주응력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파괴되는 파괴 이론까지 해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역학에서 또 하나 남은 주제가 압력 탱크에서 발생하는 응력. 그래서 이러한 압력 탱크가 있으면 압력 탱크 내부의 압력이 P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 R 방향, 세타 방향, G 방향의 응력이 각각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런 것들 하나의 이슈가 되고요. 근데 이 압력 탱크에서의 응력은 그냥 네이버에 압력 탱크에서의 응력 딱 치면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냥 결과식이. 그래서 결과식에다가 공식처럼 그냥 결과식에다가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여서 그닥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좌굴에 대해서
버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좌굴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다란 물체를 압축을 시켰을 때 그렇잖아요. 캔 같은 거, 알루미늄 캔 같은 거 위아래에서 힘을 가하면 얘가 찌그러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좌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좌굴에 대한 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될 텐데요. 뭐 이거는 뭐 재료역학을 한 학기 동안에 3학점짜리 수업 한 학기 동안에 재료역학을 다 배운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여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추후에 뭐 재료시험법이라든가 그런 데서 시간이 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기본적인 내용까지만 여러분들 다 잘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 될 테니까요. 굽힘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굽힘에서도 이제 shear force하고 bending moment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shear force는 전단력이죠. 그 다음에 bending moment는 굽힘 모멘트, 굽힘 토크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배웠던 힘이라든가 모멘트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이거는 내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료 내부에서 재료를 내가 뚝 잘랐을 때 어느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지점을 뚝 잘랐을 때 그 내부에서 가해지는 혹은 전달이 되는 전단 힘하고 전단 하중하고요.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혹은 밴딩 토크, 밴딩 모멘트라고 여기서 보통 표현을 할 테니까 밴딩 모멘트라고 할게요. 토크랑 모멘트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내부에서 얘네들은 전달이 돼가는 거죠. 쉽게 이렇게 벽에 붙어 있으면 내가 여기에다가 하중을 가하면은 여기 반력 생기잖아요. 이거는 F랑 똑같을 거죠. 그러면 이 하중이 쭉쭉쭉쭉쭉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하중이 전달되어 가면서 내가 뚝 여긴가를 자르게 되면 이 지점에 발생하게 되는 힘이 얼마냐, 힘이 뭐냐, 그리고 이 지점에 발생하게 되는 모멘트가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요. 자, 이거를 왜 해야 되냐 하면요, 나중에 요거 찾으려면은 이게 필요해요. 얘가 필요합니다. 밴딩 모멘트가 필요하고요. 밴딩 모멘트 찾으려면 shear force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요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빔이라는 거는 하중이 봉의 축에 수직인 힘 또는 모멘트를 받는 구조용 부재. 그러니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중, 집중 하중을 받거나 아니면은 모멘트를 받거나 아니면 분포 하중을 받거나 자, 이러한 하중이나 모멘트를 받게 되는 혹은 모멘트 혹은 토크 이거를 받게 되는 그러한 부재를 보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다란 봅니다. 자, 이 평면 구조물은 모든 하중이 같은 평면 내에 있고 모든 처짐이 그 평면에서 발생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2차원만 다루겠다라는 얘기입니다. 3차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요. 2차원만 다루게 되는 거고요. 자, 보에서는 전단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굽힘 모멘트라는 게 밴딩 모멘트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shear force랑 밴딩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거는 뒤쪽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의 종류가 지금 3개의 종류가 나왔는데요. 뭐 이걸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보의 종류 3개, 단순보, 심플 서포티드, 다시 말해서 단순보라고 하면 양단 지지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양쪽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을 지지하고 있는 보인데, 자, 그림을 보시면요, 양단 지지보에서 자, 여기가 A라는 지점이 지지돼 있고 C라는 지점이 지지가 돼 있는데 지지점의 모양이 다르죠. 예.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고 삼각형의 밑에 롤러가 달려져 있어요. 자, 얘는 X축, Y축 모두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X, Y 모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X, Y 모두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X 방향 반력하고 Y 방향 반력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 방향으로도 못 움직이고 Y 방향으로도 못 움직인 거야. 그냥 완전 용접이에요. 이렇게 한 거고요. 자, 롤러가 달려져 있는 애가 있죠. 롤러가 달려져 있는 애는 이 롤러 방향으로는, 즉 X축 방향으로는 제가 X, Y로 좌표축을 정할게요. X축 방향으로는 프리합니다.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물체는 y-방향만 구속이 되는 거죠. y만 구속된 거예요. 고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만 ry만 발생을 하는 거죠. x방향은 프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rx는 0입니다. x방향으로 반력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게 양단 지지보 혹은 단순보고요. 심플보고요. 그 다음에 캔틸레버 뱀. 예. 외팔보라고 그러죠? 캔틸레버보, 외팔보. 자,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한쪽은 프리한 거예요. 자, 이게 외팔보고요. 자, 외팔보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A 지점에 자, X방향 반력, Y방향 반력 당연히 생기고요. 모두 발생 가능하고요. 없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RX, RY, 그 다음에 모멘트 모두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X방향, Y방향, 모멘트까지 모두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돌출보예요. 오버행,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 돌출보는 여기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고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양단 지지보하고 똑같아요. 다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유물체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단순보하고 돌출보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캔틸레버보는 이 캔틸레버보는 여기 고정된 부분에 모멘트도 발생한다라는 거. 단 우리 지지점의 모양 이거랑 이거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롤러가 달려져 있으면 그 부분, 그 방향으로는 프리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분포화중이 그냥 이러한 분포화중을 쉽게 푸실 텐데요. 자, 요거는 균일 분포화중이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분포화중이 가해집니다. 자, 이렇게 분포화중이 가해지면요. 항상 분포화중을 Q1, Q2예요. 사다리꼴이죠. 이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B 값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집중화중으로 바꾸면은 여기 하나의 집중화중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해서 쭉 해서 뭐 여기까지 분포화중이 나온 거였었다. 자, 여기 B였다. 이걸 하나의 집중화중으로 바꾸면 집중화중은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2분의 Q1 플러스 Q2 다시 말해서 Q1하고 Q2의 2분의니까 절반이죠. 절반, 중간, 평균값.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다가 B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의 도심 어디예요? 무게중심 3분의 B죠. 2대 1로 나눠 가지니까 2대 1로 나눠 가지니까 삼각형 같은 경우엔 그래서 뒤쪽이죠. 뒤쪽으로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3분의 1 되는 지점으로 붙여 주시면 돼요. 요건 뒤쪽에 아마 예제가 나올 테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액션 포스라 그래서요. 하중을 제거해 주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쪽 방향으로 자유롭다고요.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기호가 되어 있으면 충력을 이완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에 하중이 가해지는데요. 여기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전단을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중 가해지는데 여기는 F가 0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멘트가 여기 모멘트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는 모멘트가 없는 거예요. 모멘트가 0인 거고요. 자, 이거는 비틀림이 발생을 했는데 토크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는 토크가 0인 겁니다. 그래서 충력을 이완시켜주는 애, 그 다음에 전단을 이완시켜주는 애, 굽힌 모멘트를 이완시켜주는 애, 그 다음에 비틀림 모멘트를 이완시켜주는 기구들, 그러니까 구조물적으로 이렇게 이완시켜줄 수 있는 장치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 롤러를 단다든가 아니면은 중간에 범퍼를 단다든가 그런 형태로 이완을 시켜주거나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완점이 있다면은 충력이나 전단력이나 굽힌 모멘트나 비틀림 모멘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를 그릴 때 독립적인 자유도로 분리되어서 별도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평형 방정식을 별도로, 그러니까 자유물체도도 별도로 그리고
그랬을 때 표현 방정식이라는 건 힘들의 합력 0이다, 토크의 총합 0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이것도 별도로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없다면 무시하시면 되고요. 없다면 그냥 여태까지 풀던 자유물체도 이용해서 지금 이 단원은 여러분들이 1단원 맨 처음 우리 첫 시간에 자유물체도 그려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걸부터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0이다, 물체가 받는 토크의 총합 0이다 가지고 뭔가 미지의 값을 찾았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수업할 내용은요. 근데 자유물체도를 그리실 때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눠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마 요거는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심플 빔에서 릴리즈가 있는 경우에, 자, 이거는 지금 충력을 이완시켜 주는 애예요. 충력이 전달되지 않는 애입니다. 그러면 이완된 지점에서는 충력이 전달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충력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지금 자유물체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두 개를 나눠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요 지점이 A 지점, 그 다음에 여기가 나눈 거죠. 그러면 여기 하중 P1 가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P2, 그 다음에 여기 분포 하중 이렇게 해서 Q 가해지겠죠. 그 다음에 RB 그리고 여기에 HB HB, RB, HB 아마 호리젠탈하고 버티컬 호리젠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수평 방향 힘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 지점에서는 그러면 자유물체도 HA 호리젠탈 A 지점에서의 수평 방향 반력, 그 다음에 수직 방향 반력인데 없죠. 없죠. 이게 없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힘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입니다.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HB는 얼마겠어요? 자, 이거의 수평 방향 성분이겠죠? 그러면 요 값이 알파라 했으니까 P1에다가 코사인 알파 곱한 거 그게 HB가 되죠. 그 다음에 RY 값은 P1의 사인 알파 플러스 P2 플러스 요거 합쳐서 Q라고 하면 플러스 Q 이것만큼이 RB가 될 거고요. B 지점에서의 반력이요. 요거요. B 지점에서의 반력이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충력 이완이 있으니까 충력 이완이 없다면은 P1이라는 하중이 여기도 전달되고 여기도 영향을 미쳐야 될 거예요. 근데 충력 이완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0이 된다. 그러면 요놈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잘못 푼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충력 이완이죠? 이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RA 있어요. RA 있습니다. 있어요. 0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충력만 이완돼야죠. 그러면 이거 아니네요. RB 있고요. 죄송해요. 충력만 이완돼야 돼요. 자, RA랑 RB 값이 P1 사인 알파 플러스 P2 P예요. 플러스 Q 이렇게 되셔야죠. 죄송합니다. RA 0 아니에요. 자, 얘 0 아닙니다. RB도 0 아니고요. HA만 0입니다. 죄송합니다. 땀나. 자, 컨틸레버 빔 만약에 이제 릴리즈가 없어요. 이제 이완 장치 없는 경우에 컨틸레버 빔이 있어요. 그러면 컨틸레버 빔 같은 경우에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러한 겁니다. 지금 뭐 이 캔틸레버 빔에 대해서 한번 숫자를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예제랑 비슷한 캔틸레버 빔을 하나 그릴게요. 자중은 무시하고요. 여기서 자중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빔의 지금 하중이 이렇게 가해졌네요. 뭐 50이 뭐 이렇게 가해지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캔틸레버 빔에 자, 하중이 하나가 이렇게 가해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서부터 해서 분포 하중으로 가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Q1 여기 Q2. 자, Q1 값은 2 뉴턴 퍼 미터, 그다음에 Q2 값은 6 뉴턴 퍼 미터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20 뉴턴이고요. 그다음에 요 각도는 60도라고 해볼게요. 자, 각각 1km 거리 줄까요? 자, 요 거리는 1m 1m 너무 큰데. 얘 뭐 크게 뭐 중간 중요하겠어요. 자, 이 거리는 2m 그리고 요 거리는 뭐 1m. 예, 이렇게 각각 1m면은 안 떨어질 테니까요. 2대1 예, 0.9m. 예, 0.9m라고 할게요. 숫자가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물체도는 여기 반력 Rx, Y방향 반력 Ry, 그리고 모멘트 M. 자, 이렇게까지 나오셔야지 자유물체도가 되고요. 자, 20N은 수평방향 성분하고 수직방향 성분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예, 다시요. 자, 수평 방향 성분하고 수직 방향 성분으로 나누면은 수평 방향 성분은 20의 코사인이죠. 코사인 60도 해주시면 10뉴턴. 자, 얘는 20에다가 사인 60도. 그러면 10 루트 3뉴턴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자, 제가 오늘 계산기를 안 가지고 왔네요. 아, 예, 뭐 열심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요 자유물체도는 다시 그린다면은 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10뉴턴,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10 루트 3뉴턴, 그 다음에 얘는 분포하중은 집중하중으로 바꿔서 그리시면 된다 그랬죠. 집중하중 Q 값은 2분의 2 플러스 6 곱하기 0.9m. 2분의 2 플러스 6, 8, 4. 그러면 4, 9, 36, 3.6뉴턴. 예,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3.6뉴턴. 그 다음에 여기에 Rx, Ry, 모멘트의 방향 뭐 틀렸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여기까지 거리가 문제에서 1m.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는 예, 제가 그랬죠? 무게중심 2대 1로 나눠 가지라고. 그러면 0.9니까 0.6이랑 0.2 그러면 2.6m 되시면 되겠네요. 2대 1로 나눠 가지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받는 X방향 힘들의 압력은 0이 돼야 된다. X방향은 Rx 마이너스 10뉴턴 이퀄 0이니까 다시 말해서 X방향 반력은 10뉴턴. 자, 물체가 받는 Y방향 힘들의 압력은 0 돼야 된다. Y방향은 Ry 마이너스 10 루트 3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네요. 10 루트 3 루트 3 1.717이니까 얘 17뉴턴이라고 할게요. 요거 그냥 얘 17뉴턴이라고 할게요. 요거 0 돼야 된다. 그래서 Y방향 반력은 17에다 3.0이니까 20.6뉴턴. 그러면 Rx하고 Ry 다 더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멘트도 발생을 한다라 그랬죠. 자, 이 지점은 O라는 지점이라고 하면 O 지점에 대한 토크는 반시계 방향, 이 모멘트만 시계 방향. 그러면 반시계 방향 3.6 곱하기 2.6 플러스 17 곱하기 1m 마이너스 제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봐야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었죠. 모멘트 마이너스 3.6 곱하기 2.6 마이너스 17 곱하기 1 이퀄 0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 값은 3.6 곱하기 2.6 너무 어렵다. 3.6 곱하기 2.6은요. 잠깐만요. 3.6 곱하기 2.6 아니요, 미안. 3.6 곱하기 2.6 핸드폰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플러스 17 26.36 뉴턴 미터. 이렇게 각각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분포하중 계산하시는 거 이해 가실까요? 분포하중 계산하시는 거 앞에서 분포하중 계산하는 거는 이거는 2분의 Q1, Q2의 B였었죠. 그러니까
사다리꼴 형태의 분포화중. 자,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분포화중이 가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는 그냥 하나의 집중화중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평균값이죠. 0에서 여기까지의 절반 중간값. 다시 말해서 여기는 0이고 여기가 만약에 10N/m였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얼마? 5N/m가 되시겠죠. 3m였다 라고 하면 이거는 얼마? 5 곱하기 3에서 15N 이렇게 나와주셔야 됩니다. 중간이죠. 중간값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도심의 위치는 그러면 여기가 되시겠죠. 2대 1로 나눠 갖는 지점. 여기에 15N을 가한 거랑 동일한 그림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삼각형이나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해석하는 게 어렵진 않을 테니까요. 이거는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RX랑 RY랑 모멘트 발생했고요. X방향 반력은 없죠. 여기에 HA X방향 반력 없습니다. 왜냐하면 X방향으로 하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X방향 반력은 0이고요. 그냥 Y방향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Y방향에 대해서만 여기에 뭐 RA 플러스 RB 마이너스 P4 이퀄 0 이런 식 하나 나오겠죠. Y방향이더라면요. 그 다음에 모멘트 A 지점에 대해서 토크 모멘트 아니죠. 우리 A 지점에 대해서 토크 찾아주시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러면 M1 플러스 RB에다가 L 마이너스 P4에다가 A 이퀄 0 이렇게 하시면은 뭐 분명히 얘 아니면 얘가 질문거리였을 테니까 RB 값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그거를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RA 값이 나오실 겁니다. 별도로 풀지는 않을게요. 자, 이제 물어본 건 뭐냐면요. 시어 포스예요. 전단력입니다. 그리고 밴딩 모멘트. 자, 임의의 절단면 MN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해서 그 지점에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게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만약에 여기 P라는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임의로 이 지점을 절단을 했을 때 그거를 절단해서 자르면은 요 부재에 대해서도 물체가 받는 요 부재에 대해서도 힘들의 압력이 0돼야 되고 토크의 총합도 0돼야 됩니다. 안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재에 대해서도 힘들의 압력이 0이 돼야 되고 토크의 총합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잘린 단면에 힘하고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있어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잘린 면에서도 전단력이라든가 아니면 모멘트가 발생해서 이 조건을 만족을 시켜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얘기는요. 자, 칠판으로 가서 메모장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값을 넣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캔틸레버 보가 있어요. 그냥 단순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만약에 위쪽 방향으로 10N만큼의 하중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2m예요. 근데 내가 여기 중간 지점 1m가 되는 지점에서의 전단력, 응력이 아니라 전단 하중, 전단력, 시어 포스랑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M입니다. 각각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요. 자, 이걸 각각 구하래. 다시 말해서 10N만큼의 하중은 이쪽으로 전달이 돼 올 거거든요. 쭉 해서 옆으로 전달될 거야. 10N만큼의 하중이. 그러면 전달되어 갈 때 요 지점, 잘린 요 지점에서의 전달되어 가는 전단력이 얼마냐, 그리고 전달되어 가는 밴딩 모멘트가 얼마냐 각각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찾으려면 먼저 스텝 1은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캔틸레버 보잖아요. 캔틸레버 보니까 자유물체도는
위쪽 방향이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ry, rx 그 다음에 예, 모멘트. 물론 rx는 0이겠죠. 자, 물체가 받는 y 방향 스텝 2 평형 방정식. 물체가 받는 y 방향 힘들의 압력은 0이 돼야 된다. 이것으로부터 ry 값은 얼마야? 10N이야. 예, 이건 됐어요. 그 다음에 물체가 받는 토크의 총합도 0 돼야 된다. 자, 요 지점을 토크로 잡을까요? 자, 중간에 잘리면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요 지점을 토크의 총합으로 잡으면은 오라운 지점이라고 할게요. 오라운 지점을. 그러면 여기서는 모멘트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았을 때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2 이퀄 0이다. 그러면 모멘트는 얼마다? 예, 20Nm입니다. 아, 모멘트는 20Nm, 힘은 10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캔틸레버 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보는 여기서 위쪽 방향으로 10N,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 방향으로 10N, 그 다음에 이렇게 모멘트 시계 방향으로 20Nm를 받는 거야. 자, 여기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는 여기 자르고 싶어. 중간에 자른 지점에서 어떻게 보겠느냐. 자, 이 중간에 잘린 지점을 볼 때는요. 왼쪽 부분을 봐도 되고요. 오른쪽 부분을 보셔도 됩니다. 왼쪽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오른쪽 부분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잘린 겁니다. 자, 왼쪽 부분을 보면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입니다. 자,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이죠. 자, 왼쪽 부분은 자, 10N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아래쪽 방향으로 10N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멘트 받았어요. 얼마만큼? 20Nm만큼. 그랬을 때 제가 그랬죠. 잘라내도 이렇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받는 힘들의 압력 0 돼야 되고 받는 모멘트의 총합 0 돼야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내도 힘들의 압력 0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받는 모멘트의 총합 0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래쪽 방향으로 반력이 작용해야죠. 그래서 전단 능력이 얼마다? 전단력이 10N만큼의 전단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부분은 여기가 10N이니까 위쪽 방향으로 얼마가 돼야 돼요? 10N만큼의 힘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밴딩 모멘트가 발생을 했죠. 오른쪽 부분 보니까 20Nm만큼의 밴딩 모멘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밴딩 모멘트가 얼마만큼? 20Nm만큼의 밴딩 모멘트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같아야 되니까.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는 밴딩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을까? 자, 내가 요 지점이요. 자, 요 지점에 대해서 토크의 총합도 0 돼야 된다 그랬죠. 아, 제가 여기서 식 쓸 때 여러분들 우리는 토크를 했으니까 토크로 그릴게요. 토크의 총합, 이 지점에 대해서 토크의 총합 구하면은 자, V 자, 여기 밴딩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밴딩 모멘트 마이너스 V 곱하기 얼마예요? 요 길이가 1m인가요? 2m인가요? 아, 1m네요. 1m. 그렇죠? 그러면은 V가 10이니까 이거 0 돼야 된다. 그러면 밴딩 모멘트는 10Nm. 자, 여기서 밴딩 모멘트는 10Nm. 이렇게 되십니다. 요거 잘못한 것 같은데요? 하나 잘못한 것 같은데요? 요거 잘못했네요. 같으면 안 되죠. 자, 요 지점 O라고 할게요. O 지점에서의 토크의 총합은 20 요거 그대로 내려옵니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서의 밴딩 모멘트 마이너스 얘가 만드는 토크도 있었네요. 10 곱하기 1 이퀄 0. 그러면 밴딩 모멘트는 10Nm 나오죠. 아, 10Nm.
이렇게 나오시네요. 이렇게 해서 중간 지점에 밴딩 모멘트나 아니면은 시어 포스를 각각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때요? 서로 잘린 부분이죠. 잘린 부분에서 이렇게 잘린 부분에서 시어 포스가 서로 상대방의 시어 포스가 어때? 크기가 같죠. 방향은 반대예요. 밴딩 모멘트 볼까요? 10 크기 같죠. 방향 얘는 시계 방향, 요거는 반시계 방향 반대죠. 그러니까 요 지점, 그러니까 잘린 부분, 이 부분에서 뭐다? 물체가 받는 시어 포스의 총합은 0 돼야 되고 밴딩 모멘트의 총합도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됩니다. MB로 쓸게요. 밴딩 모멘트니까 앞으로 밴딩 모멘트는 MB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르세요. 뭐 어렵게 이렇게 복잡하게 막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자르세요. 자른 다음에 자유물체도 다시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르신 다음에 자유물체도 다시 그리면 된다. 단 이렇게 잘린 면에서는 시어 포스도 생기고 전단력도 생기고 밴딩 모멘트도 생긴다. 그거 신경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르셔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부호에 대한 규약은요. 시어 포스는 왼쪽이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이 밑으로 내려간 게 플러스예요.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돼 있죠. 그래서 시어 포스는 이런 모양이 되면은 플러스고 이런 모양이 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밴딩 모멘트는 이런 모양이 되면 플러스고 이런 모양이 되면 마이너스인데 이건 규칙이고요. 사실은 다르게 하셔도 돼요. 그냥 임의로 선택 가능하고요. 일관성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무방할 거예요. 단 방향이 밴딩 모멘트, 특히 밴딩 모멘트 많이 헷갈리시는데 밴딩 모멘트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그건 좀 신경을 써주도록 하세요. 자, 예제가 하나 나왔는데 예제를 풀어드리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단순보 AB가 그림과 같이 작용하는 두 개의 하중 P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숫자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거 그냥 문자로 해석하면 힘드니까. 자, P는 500N이라고 할게요. 500N만큼의 하중이 가해지는 거고요. 밴딩 모멘트 여기 이제 모멘트는 100Nm 미터만큼의 모멘트가 가해지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자, 요거 1m 절반이니까 2배니까 2m. 1m, 2m, 2m고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보의 중간 지점, 여기가 중간 지점, 즉 모멘트가 가해지는 지점인데 모멘트가 가해지는 지점에서 약간 왼쪽에서의 밴딩 모멘트하고 전단력하고 밴딩 모멘트, 그다음에 약간 오른쪽에서의 전단력하고 밴딩 모멘트를 각각 구하여라. 약간 왼쪽하고 약간 오른쪽은 왜 했냐면 제가 이거 가지고 뭐 볼을 왼쪽 볼을 가지고 해석을 하든 이쪽 볼을 왼쪽 볼을 가지고 해석하든 오른쪽 볼을 가지고 해석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왼쪽 볼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간 왼쪽으로 그려주면은 요 모멘트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약간 오른쪽으로 해주면은 모멘트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모멘트를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칠판으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스텝 1은 뭐였더라 했죠? 이거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부터 먼저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반력부터 먼저 찾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가 있으면은 보가 받는 힘은 자, 여기서 반력 RA, 그 다음에 돌출부 아니죠? 여기서 반력 RB. 물론 상황상으로는 여기에 HA가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0입니다. 어차피 수평 방향 힘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500N 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지점이 여기라고 하면 중간 지점에서 모멘트가 100Nm 가해진 거고요. 거리는 1m, 요것도 1m, 어우.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얘 여기 있어야지. 500N이요. 그 다음에 이게 2m 습니다.
뭐 HA는 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스텝 1은 그 다음에 스텝 2. 자, 이제 평형 방정식. 자, 평형 y 방향 힘들 압력 0돼야 됩니다. x, y요. y방향 힘들 압력 0돼야 돼요. y방향은 RA, RB 마이너스 500 이퀄 0이다. 그러면 RA랑 RB를 더한 게 500N이다. 첫 번째 식입니다. 다음에 토크, A지점에 대해서 토크 찾아볼까요? A지점에 대해서 토크를 찾으면은 시계방향, 반시계 방향.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 플러스니까 RB 곱하기 4m 마이너스 100 모멘트는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죠. 마이너스 500 곱하기 1m 이퀄 0이다. 됐나요? 그러면 다 찾은 거예요. RB는 얼마예요? 600이니까 RB 값은 얼마? 150N. 그러면 RA 값은 얼마겠어요? 예, 350N 나오시겠죠. 자, 스텝 2까지 찾았습니다. 그러면 스텝 3. 예. 이제 찾으라는 거 중간 왼쪽. 그러니까 A번 문제. 자, 자를게요. 중간에서 약간 왼쪽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약간 왼쪽을 자르면요. 여기 가해지는 거는 RA가 350N. 그 다음에 여기는 500N. 그리고 모멘트는 없어요. 왼쪽을 잘랐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단력이랑 그 다음에 전단력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서 바로 나와야 될 겁니다. 위쪽 방향으로 전단력 가해지겠죠? 그 다음에 모멘트 이렇게 가해질 거예요. 전단력. 전단력 왜 위쪽이에요? 예,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0 돼야 되잖아요. 오른쪽에다 할까요? 예,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0 돼야 되잖아. Y방향. 이거에 대해서도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V 플러스 350 마이너스 500 이퀄 0이니까 전단력 얼마예요? 150N이죠. 그래서 전단력은 150N입니다. 자, 모멘트 얼마일까? 모멘트 자, A 지점에 대해서 토크 찾아볼게요. 1m죠. 요거 2m입니다. 중간에서 약간만 왼쪽이니까 2m라고 그냥 가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모멘트 A 지점에 대한 토크에 여기에 대한 토크입니다. 모멘트 플러스 150 곱하기 2m 마이너스 500 곱하기 1m 이퀄 0이다. 300, 500, 200 남네. 예. 그러면 밴딩 모멘트는 얼마? 200Nm. 예, 이거 200Nm. 각각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자, 중간 약간 오른쪽. 자, 중간 약간 오른쪽입니다. 중간 약간 오른쪽이면 이제 토크가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 토크, 모멘트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자유물체도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RA 350N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에 500N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모멘트, 반대 방향이었네. 자, 모멘트 얼마냐? 100Nm죠.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이거랑 밴딩 모멘트 각각 얼마인지 찾아주시면 되죠. 예, 뭐 자유물체도 글이나 표형 방정식 쓰나 마나 이거는 시어 플러스는 A번 문제랑 똑같죠. 어차피 모멘트 A번 문제하고 차이점은 모멘트가 포함이 되느냐, 이게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였으니까요. 예, 밴딩 모멘트 우리 MB라고 쓰겠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V 플러스 350 마이너스 500 이거 똑같습니다. 이퀄 0. 그래서 V 값은 150N. 예, 150N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달라지는 거죠. A 지점에 대해서 토크를 잡았을 때, 자, A 지점에 대해서 토크를 잡으면은 밴딩 모멘트
플러스 150 곱하기 2 마이너스 500 곱하기 1 이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시계 방향이네요. 마이너스 100 이퀄 0. 그래서 밴딩 모멘트는 얼마다? 100 뉴턴 미터입니다. 자, 얘 100 뉴턴 미터. 이렇게 각각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를 제가 그러면 요 옆에는 어떻게 됐을까? 옆에 어디? 여기 B 있는데. 자, B 있는 데는 그러면 받는 힘이 RB 하나밖에 없죠. RB가 얼마였어요? 150 뉴턴이었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시어 포스 작용할 겁니다. 150 뉴턴만큼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요 거리가 2m니까 여기에 밴딩 모멘트가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B 지점에서의 토크의 총합은 150 곱하기 2m 마이너스 밴딩 모멘트 요거 하나밖에 없나요? 150 마이너스 2m 곱하기 밴딩 모멘트. 자, 이퀄 0. 그럼 밴딩 모멘트는 300 뉴턴 미터. 나 위에서 뭐 잘못 계산했니? 예, 잘못 계산했네요. 100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밴딩 모멘트 600이죠? 600에서 300 본 거니까 300 뉴턴 미터 나와야죠. 그래서 300 뉴턴 미터. 얘도 300 뉴턴 미터.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서 요 놈이랑 크기 같고 왜 같은 지점 같이 잘라진 지점이잖아. 같이 잘라진 지점이니까 크기 같고 방향 반대해야 된다. 얘랑 얘도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으면은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A 지점이야. 350 뉴턴이에요. A 지점입니다. 여기가 B 지점이에요. 150 뉴턴입니다. 여기 500 뉴턴 작용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얼마지 밴딩 100 뉴턴 미터만큼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요 잘린 지점에 전단력이 얘는 위로 150 뉴턴, 여기는 아래로 150 뉴턴. 그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밴딩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 거고, 이때 밴딩 모멘트는 얼마만큼? 300 뉴턴 미터만큼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A번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쪽 방향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좀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앞에서 했었던 1단원에서 했었던 개념이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만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서 잘라서 해석한다는 거 하나 더 추가되는 것뿐이에요. 자, 다음 예제를 보고 조금 더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돌출보네요. 오른쪽에 돌출이 되어 있는 건데 6kNm/m만큼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중은 28kN의 집중하중이 또 가해진다. 6kN도 가해지는데 28kN도 또 가해진대요. 그 다음에 길이는 5m랑 8m, 2m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돌출근이 2m이다. 왼쪽으로부터 5m 떨어진 지점 D 지점,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서의 전단력하고 굽힌 모멘트를 각각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우리 자유물체도는 그냥 여기서 그려버릴까요? 네, 자유물체도는 여기서 그냥 바로 그리죠 뭐. 자, 이렇게 봉이 있고요. 자, 요 지점에서 RA 받을 거고요. 여기서 RB 받겠죠. 2m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집중하중 여기 하나 28kN. 그 다음에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을 바꾸면 6kN/m에 전체 합쳐서 10m잖아. 그러면 60kN인데 중간 지점에 작용하겠죠. 60kN 작용할 거고요. 요 길이가 3m. 그다음에 이 길이는 5m, 전체 10m짜리니까 이 길이는 8m.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물체가 받는 Y방향 힘들의 압력은 RA 플러스 RB,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60 이퀄 0이다. 그러면 RA랑 RB를 더한 거는 88kN. 첫 번째 식. 자, A 지점에서의 토크를 찾을까요? A 지점에서의 토크를 찾으면은 시계 방향 요것만 반시계 방향이네. 8 곱하기 RB 마이너스 60 곱하기 5 마이너스 28 곱하기 3 이퀄 0. 계산해 주시면 RB 값이 48kN. 그러면 RA 값은 얼마예요? 40kN. 자,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A 값하고 A에서의 반력이랑 B에서의 반력을 각각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한번 찾아보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그러면은 자, 중간 지점이야. 중간 지점을 자른 거거든요. 5m 되는 지점이었으니까 중간 지점을 잘랐으면은 자, 여기에 RA입니다. RA가 40kN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28kN 작용합니다. 3m 되는 지점이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예.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서 자, 여기에 28kN 작용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분포하중이 쭉 해서 여기까지 작용하잖아요. 이렇게 분포하중. 이것도 집중하중으로 바꾸시면 돼요. 집중하중 여기 작용하겠죠. 집중하중 얼마나 작용하겠어요? 5m에 대한 것만이잖아. 여기 5m에 대한 것만이잖아. 그러면 미터당 6kN이니까 5m에 대한 거면은 5, 6이 30, 30kN 작용하겠네요. 얼마만큼 되는 지점에 2.5m 되는 지점에 작용하겠죠. 28kN은 그대로 3m 되는 지점에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지점에서의 반력, 제가 보기에는 반력 위쪽 방향, 저희 전단력 위쪽 방향, 모멘트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예, 이제 찾아주시면 돼요. Y방향 힘들의 압력은 40 플러스 V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8 이퀄 0. V 값은 얼마 나오셔야 되겠어요? 58에서 40 빼니까 18kN. 예. 전단력, 예, 시어 포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모멘트는 A 지점에서의 토크를 찾을까요? A 지점에서의 토크를 찾으면은 예, V가 18kN니까 밴딩 모멘트도 그냥 있고 플러스 예, 이거 곱하기 18kN. 죄송합니다. 얘가 18이죠. 18kN에다 곱하기 거리가 5m 마이너스 28kN에다 거리가 3m 마이너스 30kN에다 거리가 2.5m 이퀄 0이요. 아요? 예,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밴딩 모멘트 값이 얼마 나오냐면 69kN 미터. 조심하세요. 킬로뉴턴입니다. 왜 내가 하중 다 킬로뉴턴으로 계산하고 있잖아. 다 킬로뉴턴으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킬로뉴턴. 그러니까 킬로뉴턴 미터.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을까요? 각각? 그러니까 시어 포스하고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각각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차 반대쪽 한번 볼까요? 자, 반대쪽입니다. 여기가 B가 여기서 가해지고 있고요. RB예요. RB가 48kN이고요. 3m 되는 지점이겠죠. 그 다음에 분포하중 2.5m 되는 지점이니까 분포하중 여기 분포하중 가해질 거예요. 얘네들 마찬가지로 6kN/m에 해당하는 애들에 대한 집중하중을 바꾸면 여기다 작용할 거고 30kN 작용하겠죠. 거리는 왼쪽 끝부터 하면 요거 2m, 그 다음에 요거는 2.5m 이렇게 되실 거고요. 자, 여기에 반력, 얘가 위쪽이니까 여기는 아래쪽 방향으로 반력 작용할 것 같네요. 밴딩 모멘트 이렇게 작용을 해야지
그래야지 대칭이 되겠죠. 그럼 실제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물체가 받는 Y방향 힘들의 압력은 Y방향은 48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V 이퀄 0이니까 V는 18kN 맞게 나왔네요. 18kN, 얘도 18kN, 이것도 18kN, 방향 위쪽, 아래쪽 맞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토크 어디서 찾을까? 자, B지점에서 찾아버릴게요. 그냥 B지점에서 찾아버릴게요. 자, 토크 B지점에서의 토크는 B지점에서의 토크니까 얘에 의한 토크는 시계 방향, 요거에 의한 토크도 시계 방향, 얘만 반시계 방향이네. 그러면 V 18kN다 거리가 B지점에서 3m, 그다음에 플러스 30kN 곱하기 0.5m 마이너스 밴딩 모멘트 이퀄 0이다. 되시겠죠? 15 그 다음에 15 15에다가 37이 21 37이 21 맞나요? 15 18 한번 계산해 볼게요. 18 곱하기 3 플러스 15 69 맞네요. 밴딩 모멘트는 69 kN 미터. 까요? 69 같은 값이죠. 방향 시계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래서 요 안에서 토탈 이거 0 그 다음에 토탈 밴딩 모멘트 0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좀 감이 잡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이 단원에서 이제 배우실 내용들 설명을 드린 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과제인데요. 과제 마찬가지로 세 문제 나왔어요. 이번 단원도. 그래서 세 문제를 나왔는데 첫 번째 과제를 보시면은 캔틸레버 봅니다. 그러니까 과제 문제가 앞에 했던 예제랑 똑같아요. 세 문제? 제가 두 문제만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비틀림 그 정리 문제도 과제 여러분들 제출해야 돼서 그리고 단원도 그닥 어려운 단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두 문제만 제출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시어 포스하고 밴딩 모멘트 찾는 건데요. 어디냐 하면은 또 크로스 섹션 로케이트 0.5m 프로필스 여기서 0.5m 떨어진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에서의 시어 포스하고 그다음에 밴딩 모멘트 M값 얼마냐 이겁니다. 이제는요 캔틸레버 보고요. 캔틸레버 보면 조심하셔야 되죠. 뭐 수평 방향 발력은 없겠지만 수직 방향 발력 모멘트 다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물체도 그리실 때는 여기에 뭐 이건 어차피 0이겠지만 얘는 0으로 가겠지만 그리고 모멘트도 만들어진다는 거 신경 써주시고요. 4kN 그다음에 1.5kN 2m니까 3kN이겠네요.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요거 1m 그다음에 요거는 1m니까 3m 이렇게 되실 거고요. 자, 이것으로부터 이제 발력 찾고 모멘트 찾고 그래서 요 지점 잘라서 요 지점에서의 V 값하고 밴딩 모멘트 얼마인지 각각 찾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고요. 그 지점에서 발력이 얼마냐면요. 전단력이 7kN 나오시면 되고요. 밴딩 모멘트가 13kN 나와주시면 될 거예요. 아래쪽 방향이네요. 시계 방향이네요. 시어 프로스도 아래쪽 방향이네요. 이렇게 각각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예제인데요. 두 번째 예제는 조금 복잡한 거예요. A번하고 B번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자, 5번입니다. 5번이고요. 돌출보고요. A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시어 포스 찾으라는 거예요. 시어 포스하고 밴딩 모멘트 찾으라는 건데 어디냐 하면은 5.5m. 자, 이 지점에 시어 포스하고 그다음에 밴딩 모멘트 밴딩 모멘트 이거 얼마냐? 이 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A 지점에서의 발력 RA랑 그 다음에 B 지점에서의 발력 RB 찾으신 다음에 그냥 잘라서 그리시면 될 거고요.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번은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A번 계산하시면은 밴딩 모멘트는 얼마 나오냐면은 15.054 나오네요. 예, 뉴턴 나오고요. 아래쪽 방향입니다. 물론 왼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왼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걸 좀 설명하기가 좀 뭐하네요. 그다음에 밴딩 모멘트 값은 108.897 나오네요. 킬로뉴턴 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방향 이렇게 이쪽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되는 건데 A번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B번 문제는 뭐라 했냐면은 Q값 찾으라는 얘기야. BC 예. 뭘 할 거냐면요. 시어 포스가 자 지금 B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지금 왼쪽 부분을 잘랐어요. 왼쪽 부재를 잘랐습니다.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을 잘랐을 때 여기 분포하중 쭉 가해지겠죠. 분포하중 이렇게 가해지고 그다음에 RA를 가해질 거예요. RA 값은 이제 Q 값이 4.4kN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찾으셨으면 될 텐데 B번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시어 포스가 0이 되게 하래요. 분명히 A번 문제에서 여기 시어 포스가 0이 아니었어요. 이거였죠. 근데 B번 문제에서는 여기 시어 포스가 0이 되게 하고 싶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변화해야 돼요. 이게 얼마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RA 값이 얼마인지를 찾으시면은 그걸 이용해서 Q가 얼마인지를 RA 값을 찾아서 자, 요 조건을 이용을 해서 RA를 찾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RA 값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RB랑 그 다음에 Q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중하중을. 뭐 여기서 추가로 설명은 더 안 드릴게요. 자, Q 값이 얼마면 되냐면요. 스몰 Q 값이 분포하중이 5.8kNm/m가 되시면 됩니다. RB랑 Q 값을 찾아야 되니까 자유물체도 다시 그리시고 예 하셔야 되는데 RB는 사실은 안 찾아도 돼요. 이건 사실 안 찾아도 됩니다. 이렇게 자꾸 나갈까요? PPT가 자꾸 꺼지니까 되게 당황스럽네. 이것도 이제 더 못하겠어요. 겁나서 꺼질까봐. 예.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 지워져가지고 예, 설명이 다 된 다음에 꺼져서 다행이네요. 자, 여튼 B번 문제는요. A번 문제에서 Q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번 문제를 풀었었던 거를 거꾸로 푸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번 문제는 자유물체도에서 RA랑 RB를 찾았죠. RA랑 RB를 찾고 그것으로부터 V 값을 찾았는데 이걸 찾았는데 B번 문제는 V가 0이라고 놓고 이것으로부터 뭘 찾으시면 되냐면 RA를 찾으세요. 왼쪽 부분에 대해서 왼쪽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찾으시고 RA를 찾았으면은 이걸 가지고 뭘 그리시면 되냐면 자유물체도를 그리세요. RB랑 Q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RA 이제 새로 찾은 RA 그 다음에 요 5.8kNm/m에 의한 Q1 그 다음에 여기 RB 몰라요. 그리고 여기 Q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Q2 Q1은 알죠? Q1은 알잖아요. Q2 모르죠? 요거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찾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Q2를 찾는 거예요. Q2를 찾습니다. RB 안 찾아도 돼요. 왜? 여기에 대한 토크 B 지점에 토크는 0이다 놓고 풀면 얘 알지 요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RB는 몰라도 관계없는 거니까. 그래서 Q2 찾았으면은 이제 이거는 여기 지점의 분포하중은 이거는 Q2를 뭐로 나눠주시면 돼? 1.8m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1.8m니까.
이렇게 해서 Q2 값을 찾아주시면 5.8kNm/m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주차에 대한 숙제 설명이었어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뒤에 살짝 보였었죠.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이렇게 두 가지까지만 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주차 내용이고요. 맨 처음에 했었던 뭐 자유물체도 그리고 평형방정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렇게까지 어렵다고는 생각 안 되실 것 같아요. 좀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푸시면은 하실 수 있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요거 못 하시면은 글쎄요, 다음 단원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못 하셔도 다음 단원에 그래프는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예, 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수고하세요.